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AI 거품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늘 3.54% 하락 중에 있고 브로드컴도 2.23% 하락 중에 있는데 특히 이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거래량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시 오게 되는 이 AI 거품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이제 회사채 발행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해왔었죠. 메타도 그랬고, 뭐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메타 업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가 구축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얼마만큼 계속 지연됐냐 안 되냐의 차이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브로드컴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에 좀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미제시를 해왔던 부분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충격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지만은 특히나 이제 CDS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좀 우려에 대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지 오라클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해왔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지연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만큼 마일스톤과 관련된 일정 부분은 계속 이제 일정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결국 수익성이 앞서 나가는 업체들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업체들 간에 조금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지 여기서 이제 AI 버블까지는 조금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I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 같은 경우가 6월에서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디램 가격이 증가 시작한 게 9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실적 발표는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교군이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회사가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9월 달부터 가격이 반영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재고 물량들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번용 메모리 쪽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번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번 분기가 아마 사상 최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번용 메모리 비중과 이제 HBM 비중을 좀 감안했을 때 물론 HBM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향후에 이제 그동안 이제 이슈가 부각되어 왔었던 HBM4와 관련된 재설계 이슈들이 또 한번 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부실시킬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AI 수요에 대한 부분들 좀 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인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좀 강한 상승세가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실적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AI 종목도 강한 실적 발표 후에 강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주가 오늘은 2%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행히 관세발 경기 침체는 좀 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고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굴스비 총재나 이제 스미츠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을 이제 얘기를 내세웠죠. 두 분 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오긴 했습니다. 이번 주 뭐 목요일 날 CPI 발표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좀 가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사실 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해왔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아직 완벽하게 좀 나오지는 않았던 부분이었고 뭐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은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여러 어느 정도 간간히 데이터가 나오기는 해왔지만은 실제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월이나 2월쯤에 어느 정도 이제 FOMC에서 추가적인 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부실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인데요. 한때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미국 투자자 로스 거버가 내년이 테슬라에 있어서 성패가 갈릴 수 있는 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설정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에 대한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테슬라 내년에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 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기차의 판매 데이터는 사실 이제 주가에는 크게 좀 영향을 좀 덜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 12월 일단 이달 중 내로 이미 설계에 대한 세팅이 좀 마무리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시점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여러 부품 업체들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일본에 있는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해왔을 때 그만큼 테슬라 쪽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부품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머노이드 생산은 결국 테슬라의 주가에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간독간이 있었던 주행이 이제 해왔던 승에서 이제 비간독간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죠. 조금은 이제 기존의 웨이모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느려지기는 하겠지만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로보택시에 관련된 지역군들이 좀 더 확산되게 되고 실제적으로 수익성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아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테슬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4.53% 상승 중에 있는데 관련된 큰 이슈가 없음에도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내년에 FSD랑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두 개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고 뭐 최근에 스페이스X와 관련된 IPO도 덩달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섹터군의 좀 활용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로보택시도 실제적으로 한 대당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금액 자체가 거의 한 6만 달러 정도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택시가 얼마만큼 이제 생산성이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밸류에이션이 완전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고 좀 불리기보다는 AI 로보틱스라고 좀 많이 불리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그록 5나 이제 그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얼마만큼 성장시킬 수 있느냐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에 몇 퍼센트 성장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2030년까지의 그런 생산성이나 그런 기대감을 조금 시장에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 이후에 보여줄 테슬라에 대한 좀 변형 형태가 좀 기대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